안녕하, 그레이통쌤과 함께하는 생명과학원 29강 염색체 수 이상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철수는 남자이고 정록생명이며 클라인펠터 증후군입니다. 이때 철수는 X-X-Y 염색체 조합을 갖게 되겠죠. 그림가는 철수 아버지의 정자 형성 과정을, 나는 철수 어머니의 난자 형성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정자, 디귿과 난자, 비읍이 수정되어 철수가 태어났으며 가와 나에서 비분리는 성염색체에서만 각각 1회씩 일어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철수의 체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는 47개이며 비분리 이외의 다른 돌연변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철수가 X-X-Y 염색체 조합을 갖게 된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보면 X-를 가진 난자와 X-Y를 가진 정자가 수정되어 철수가 태어난 경우, 두 번째는 X-X- 난자와 Y 정자가 수정되어 철수가 태어난 경우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버지에게서 X-Y를 가진 정자가 만들어졌으면 이 아버지는 정록생명이므로 이것은 정상 표현형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정록생명 유전자를 가지지만 정상 유전자도 함께 가지고 있는 보인자의 경우 정상 표현형을 나타내고, 아버지가 정상 표현형을 나타내는 이 아래의 조합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었으며 어머니는 XX- 염색체의 조합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염색 분체가 존재하는 제곱으로 표시를 해보면 아버지에게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났지만 정상적인 Y 염색체가 나와야 하므로 Y 염색체를 왼쪽에, X 염색체를 오른쪽으로 1분열은 정상 분리시킨 후에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를 시켜 하나는 염색체가 들어있지 않은 정자, 하나는 X 염색체 2개가 들어있는 정자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왼쪽은 Y 염색체는 정상 분리시키면 됩니다. 어머니는 비분리로 인해 X-X- 정록생명 유전자에 대해 동형접합인 유전자 조합의 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동형접합 대립 유전자의 조합을 가진 세포가 나오려면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따라서 X-제곱이 왼쪽으로, X제곱이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은 정상 분리시키고 왼쪽은 비분리시켜 X-X가 비읍에 오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염색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에서도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 나에서도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어요. 보기 1번, 가에서 비분리는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났다. 아니죠. 2번, 나에서 비분리는 감수 2분열에서 일어났다. 맞습니다. 3번, 기역과 니은의 염색체 수는 같다. 기역의 핵상은 N이며 이때 상염색체는 22개, 성염색체는 Y로 존재합니다. 니은도 핵상은 N이며 상염색체 22개, 그리고 X 염색체가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역과 니은의 염색체 수는 23개로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리을과 미음은 모두 X 염색체를 가진다.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으므로 둘 중 하나의 정자만 X 염색체를 가지게 됩니다.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5번, 디귿의 상염색체 수와 비읍의 성염색체 수의 합은 24이다. 디귿은 정상 정자이므로 N은 22 플러스 Y가 됩니다. 그러면 상염색체 수는 22가 되겠고요. 비읍은 비정상 생식세포로 핵상은 N 플러스 1입니다. 이때 상염색체는 정상 분리된 22개, 성염색체가 비분리된 X-X를 가지고 있으므로 성염색체는 2개가 됩니다. 합은 24,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인 어떤 동물의 세포, 기역으로부터 생식세포가 형성되는 과정을, 표는 이 과정에 서로 다른 시기에 있는 세포 1부터 4가 나와 있고요. 기역부터 리을까지 매칭을 하면 되겠습니다. DNA 상대량이 나와 있고요. 이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났다 라고 나와 있어요. 대립유전자 라지 A 스몰 a와 라지 B 스몰 b는 모두 X염 색체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니은과 디귿은 중기의 세포라고 했으므로 니은은 중기 1, 디귿은 중기 2에 해당이 되겠죠. 시작인 지원기 세포에 유전자형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를 알려주었으므로 이때 핵상은 EN, DNA 상대량인 라지 A와 라지 B는 각각 1씩 존재합니다. 바로 2번 세포가 기억이라고 매칭할 수 있겠고요. DNA 복제가 일어난 이후 라지 A 제곱, 스몰 a 제곱, 라지 B 제곱, 스몰 b 제곱, 중기에는 짝수로 DNA 상대량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중기 원의 핵상인 EN이 1번과 3번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바로 4번이 EN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라지 A가 2이므로 라지 B는 2라고 DNA 상대량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을 보면 핵상이 N인 정상 세포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감수 이분열 비분리가 일어났음을 추론할 수 있고요. 감수 이분열 비분리가 일어났다면 정상보다 염색체가 많거나 정상보다 염색체가 적은 비정상적인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포 1이 리을이고 세포 3이 디귿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귿에는 라지 A의 DNA 상대량이 2이므로 라지 A가 이쪽으로 오고 리을을 보면 라지 B의 DNA 상대량이 2이므로 라지 B도 이쪽으로 와야 합니다. 따라서 스몰 a와 스몰 b는 반대편으로 이동을 하겠고요. 비정상적인 생식세포에 라지 B의 DNA 상대량이 2라면 이렇게 라지 B가 왔을 것이고 연관되어 있는 라지 A는 함께 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라지 A의 DNA 상대량도 2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귿의 라지 B는 2라고 마저 채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스몰 a, 스몰 b. 자, 보기 1번. a와 b는 2이다. 아니죠. 더하면 4가 됩니다. 틀린 보기이고요. 2번. 1은 디귿이다. 아니죠. 리을 세포가 됩니다. 3번. 4에는 이가 염색체가 있다. 4는 니은으로 중기 원의 세포입니다. 이때는 이가 염색체가 관찰되죠.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4번. X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 만약 상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면 이 X염색체에 있는 라지 A와 라지 B가 정상적으로 분리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사람의 유전형질 A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 라지 B와 스몰 b, 라지 D와 스몰 d에 의해 결정되며 A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색체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세 쌍의 대립 유전자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색체에 존재하려면 분명 두 개의 유전자는 연관되어 있을 것이고 하나의 유전자는 독립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그림과는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인 지원기 세포 Q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나는 세포 기억부터 디귿의 세포 한 개당 스몰 a, 라지 B, 라지 D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디귿은 1, 3 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요. 가에서 염색체 비분리는 1회 일어났고 1, 2 중 한 개의 세포만 A를 가지며 1은 중기의 세포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 그래프를 보고 왼쪽과 먼저 매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DNA 상대량이 홀수가 존재하죠. 따라서 중기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2 또는 3세포의 후보가 됩니다. 자, 니은과 디귿은 모두 중기의 세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따라서 니은도 1이 될 수 있고 디귿도 1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니은이 세포 1이 된다면 니은 다음으로 기억 또는 디귿이 될 텐데 니은에는 현재 스몰 a, 라지 b, 라지 d가 모두 다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상위 세포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하위 세포에 등장할 수 없으므로 니은은 1회 후보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귿이 결정이 될 수 있고요. 디귿에서 존재하지 않던 스몰 a와 라지 d가 기억에서 갑자기 등장할 수 없으므로 디귿은 기억의 상위 세포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3번으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니은은 2번이겠죠. 자, 이렇게 DNA 상대량을 가지고 1번부터 3번까지를 매칭할 수 있었고요. 자, 감수 분열에서 시작점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였으므로 중기 1 세포에서는 라지 A 제곱, 스몰 a 제곱, 라지 B 제곱, 스몰 b 제곱, 라지 D 제곱, 스몰 d 제곱의 염색 분체가 있는 대림 유전자 구성을 가지며 3번 세포에는 스몰 a, 라지 D가 존재하고 B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스몰 d가 올 수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위쪽에 스몰 a 제곱, 스몰 b 제곱, 라지 D 제곱이 왔으며 1번에는 라지 a 제곱, 라지 b 제곱, 스몰 d 제곱이 존재한다. 자, 그런데 이때 조건 중에 1, 2 중 한 개의 세포만 a를 가진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번에는 라지 a가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럼 라지 a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몰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감수 이분열 비분리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고요. 니은의 DNA 상대량을 보면 스몰 a도 없고 라지 b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라지 b도 a와 함께 몰려갔다고 할 수 있고요. 자, 라지 d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스몰 d가 이렇게 갔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라지 a와 라지 b가 함께 이동한 것에 주목을 하여 a와 b가 연관되어 있구나 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난 것이고 B는 독립된 염색체의 존재하므로 정상 분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은 디귿이다. 맞는 보기이고요. 2번 Q에서 라지 A와 스몰 b는 같은 염색체에 있다.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3번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이분열에서 일어났다고 분석했죠. 4번 세포 한 개당 스몰 a, 스몰 b, 스몰 d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은 2에서와 3에서가 서로 같다라고 했는데요. 2에서는 스몰 d만 존재하므로 1의 값을 가지겠고 3에서는 스몰 a, 스몰 b가 존재하므로 DNA 상대량은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같지 않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가는 대림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 나는 대림유전자 라지 B와 스몰 b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가와 나의 유전자는 모두 X염색체에 있다. 네, 연관이겠죠. 가족 구성원의 성별 가와 나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것이라고 나와 있고요. 성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나 형성된 생식세포 기억과 정상 생식세포가 수정되어 자녀 3이 태어났다고 나와 있어요. 엄마와 아빠가 자녀 1, 2, 3을 낳았는데 자녀 1과 2는 정상이죠. 따라서 자녀 1과 2와 엄마 아빠로부터 먼저 정보를 얻은 후 자녀 3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추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X염색체 연관 유전이므로 남자인 자녀 2를 먼저 살펴보면 자녀 2는 가 표현형이 있어서 가 유전자를 갖고 있고 나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Y 염색체를 가지겠죠. 이때 아빠는 자녀 2에게 Y 염색체를 물려주었을 것이고 가와 정상 유전자가 연관된 염색체를 2번에게 주었겠죠. 자, 그런데 어머니는 가가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즉 어머니는 정상 유전자를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어머니가 E형 접합이 되므로 드러나는 표현형이 우성 표현형이죠. 정상이 가에 대해 우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번에서 가가 드러났으므로 가가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열성 동형 접합이어야 하죠. 따라서 1번에서는 가를 동형 접합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아빠가 X염색체를 딸에게 주었으므로 가 유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하고 아버지는 가 표현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나도 존재하죠. 딸은 무조건 나 유전자를 하나 받게 됩니다. 아버지에게서 가와 나가 연관되어 있는 염색체를 하나 받았고 어머니에게서도 가가 있는 염색체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와 정상 유전자가 연관되어 있는 염색체를 받았을 것이고 이때 딸에서는 나에 대하여 E형 접합이 됩니다. 그런데 딸에서는 나가 표현됐죠.
이형 접합일 때 표현되는 것이 우성이므로 나가 우성이 되고 정상이 열성이 된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머니에게서는 나의 표현형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나 유전자가 들어가면 안 되고 정상 유전자가 이렇게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을 보면요. 3번은 Y염 색체를 아버지에게서 받았겠죠. 이렇게. 그리고 어머니에게서는 나에 대하여 모두 다 정상인 유전자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가도 지금 표현되지 않았으므로 가에 대해서도 정상, 나에 대해서도 정상 유전자가 이렇게 와야 하는데 자녀 3은 현재 나가 발현되었죠. 어머니에게서는 나 유전자가 없었으므로 아버지에게서 이 나 유전자를 받았다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서는 X염 색체도 Y염 색체도 모두 받았다. 유전자형의 조합이 E형 접합인 비정상 정자를 준 것이므로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정자를 자녀 3에게 주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정상 난자를 준 것이겠죠.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아버지에게서 가가 발현되었다. 아버지는 가를 가지고 있으므로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2번 나는 우성형질이다. 네, 나를 우성으로 판별하였습니다. 3번 기억은 난자이다. 이 비정상 생식세포 기억은 정자라고 했죠. 틀린 보기. 4번 기억의 형성 과정에서 성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났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보기 5번을 만든다면 X 염색체 구성이 XX 염색체 구성이 XXY이므로 클라인펠터 증후군을 나타낸다 라고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와 정록생명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는 대립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 정록생명은 대립유전자 라지 B와 스몰 a에 결정이 되며 라지 A는 스몰 a에 대해 라지 B는 스몰 b에 대해 각각 완전 우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정록생명이 정상에 대해 열성인 것을 이미 알고 있죠. 여기를 편하게 니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가와 정록생명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동일한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다. 이 염색체는 바로 X 염색체죠. 자, 구성원 5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을 나타내고 구성원 8은 터너 증후군을 나타냅니다. 클라인펠터는 XXY이고 터너는 X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5와 8은 각각 부모 중 한 사람의 감수 분열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나 형성된 생식세포가 정상 생식세포와 수정되어 태어났다라고 했고요. 5에서 체세포 1개당 스몰 a와 라지 b의 수는 같다라고 했어요. 가는 현재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판별해야 하므로 가계도의 기억으로 표시해보면 이렇게 3명이 가를 가지고 있다고 표시됩니다. 3번과 4번은 정상이지만 8번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기억 형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가 정상에 대해 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가계도에서는 갑툭튀 딸이면 쌍염색체에 기억 유전자가 있다고 해석해야 하지만 가와 정록생명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동일한 X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다고 이미 확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 이렇게 비분리가 일어나 태어난 자손은 아정, 딸정, 언병, 아병과 같은 공식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구나 라고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런 가계도에서 성립하는 것은 갑툭튀 형질일 때 열성이다 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록생명도 유전자형을 올려보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X염색체 유전이므로 남자부터 유전자형을 표시해보면 1번은 기억과 니은을 모두 가지고 있고 5번은 기억과 니은은 존재하지 않고 Y 염색체가 있어야 하는데 클라인펠터 증후군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X 염색체 하나가 더 와야 합니다. 그런데 기억은 열성이죠. 따라서 여기에 열성 유전자가 하나 더 있어야 기억을 발현할 수가 있고 정록생명에 대해서는 일단 정상 유전자가 있는데요. 자, 아버지에게서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 염색체를 받을 수는 없었겠죠. 따라서 2번이 이 염색체를 주었어야 합니다.
2번은 정상 표현형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상 유전자를 하나. 자, 여기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3번을 분석해 보면요. 기억은 존재하지 않고 니은만 존재하며 Y. 7번은 정상 유전자만 이렇게 갖고 있어야 하죠. 그렇다면 이것은 4번에게서 왔고 8번은 터너 증후군이므로 기억과 니은 유전자만 이렇게 존재해야 합니다. 이 기억과 니은이 올 수 있는 사람이 4번밖에 없어요. 4번에 여기에 기억과 니은을 넣어 주었더니 정상 표현형이 나타나고 모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 니은은 정록생맹이므로 니은에 대해서 동형접합이어야 합니다. 6번은 정상적으로 태어났죠. 따라서 아버지에게서 하나 받고 요것을 어머니에게서 하나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유전자형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5번에 대한 조건을 살펴보면 체세포 한 개당 스몰 a와 라지 b의 수가 같다고 하였으므로 기억에 해당하는 스몰 a는 2개가 되겠고요. 이 정상에 해당하는 라지 b가 2개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는 정상 유전자로 확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5번은 Y염 색체를 정상으로 받았고 2번에 엄마로부터 동형접합의 난자 기억 X, 기억 X가 들어있는 비정상 난자가 만들어져 정자와 수정하였더니 5번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형접합의 대립 유전자 구성을 가지려면 감수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자, 8번은 기억 니은이 있는 X염 색체를 4번으로부터 받았고요. 3번에서 이 X 니은을 주어야 하는데 이게 이제 오지 않은 거죠. 따라서 성염 색체가 존재하지 않는 정자가 정상 난자와 수정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때는 감수 1분열 비분리도 가능하고 감수 2분열 비분리에서도 비정상 정자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보기를 보면요. 가는 우성형질이다. 맞는 보기. 2번 성염색체의 비분리는 2와 3의 감수 분열에서 일어났다. 이것도 맞는 보기입니다. 3번 6과 7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와 정록생명이 모두 발현될 확률은 2분의 1이다. 자, 6과 7의 염색체를 조합을 하면 6에서 기역 니은, 7에서 XX가 올 수 있고요. 6에서 기역 니은, 그리고 7에서 Y가 올 수 있습니다. 또 6에서 X, 니은, 7에서 XX가 올 수 있고 6에서 X, 니은, 7에서 Y가 올 수 있습니다. 이때 가와 정록생명이 모두 발현될 I는 4분의 1이 되므로 틀린 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6번,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질 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를 결정하는 3개의 유전자는 각각 대립 유전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를 가지고 가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가가 다인자 유전이라고 알 수가 있겠고요. 가의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인 부모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가의 표현형은 최대 5가지라고 합니다. 이전에 배웠던 것을 사용하면 부모가 한쪽은 상인연관 그리고 한쪽은 상반연관일 때 최대 5가지 표현형의 자손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감수분열 시 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나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난자가 형성이 되어서 A와 정상 정자가 수정되어 아이가 태어났고 이 아이는 자녀 1과 2 중 1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머지 구성원의 핵형은 모두 정상이고요. 자녀 1과 2가 있는데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 수가 4개, 7개이죠. 딱 봐도 자녀 2, 대립 유전자의 수가 7개인 자녀가 이 정상 난자와 정상 정자가 수정되어 태어난 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 1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대립 유전자의 숫자거든요. 대립 유전자의 자릿수가 최대 6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대립 유전자의 자릿수가 7가지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뭔가 비정상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부모님의 체세포에서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어 이 대문자 7개의 자손이 태어날 수 있을까를 서론해 보면 되겠죠. 부모 중에 한 분을 상인으로 이렇게 연관시키고 어머니를 상반으로 연관시켜 보겠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모두 다 대문자만 주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대문자 3개, 여기에서 대문자 4개를 받아야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 수가 7개인 자녀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상반 연관이 되어 있다면 어머니에게서 1분열 비분리든 2분열 비분리든 대문자 4개를 줄 수는 없어요. 따라서 어머니를 상인 연관시키고 아버지를 이렇게 상반 연관해주면 아버지는 정상적으로 정자가 생성이 되었을 때 최대 2개의 대문자를 줄 수가 있어요. 자, 어머니는 상인 연관으로 대문자를 5개를 주어야 7개의 자손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정상분리로 하나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비분리가 일어나서 동형접합으로 4개가 만들어진다면 이렇게 5개를 만족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아버지는 상반 연관으로 대문자를 자손에게 2개를 주었으며 정상적으로 생식세포를 만들었고 어머니는 상인 연관으로 대문자 5개를 자손에게 주었으며 이때 라지 A, 라지 B가 연관되어 있는 상염색체에서 감수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나 동형접합인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아버지에게서 라지 D, 어머니에게서도 라지 D가 와서 자녀의 대문자가 7개인 것을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보기 1번 가의 유전은 다인자 유전 맞죠? 아버지에게서 라지 A, 라지 B, 라지 D를 모두 갖는 정자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런데 아버지가 상반 연관이므로 라지 A와 라지 B를 모두 갖는 정자는 형성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X가 되겠고요. A의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2분열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분석했죠. 자, 어렵고 긴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